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경기도 시흥에 사는 주부입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 이혼한 지금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얘기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긴 글이 될 것 같은데, 제 사연 들어보시고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댁과 남편에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남편과 시댁의 한통속이 되어 저를 완전히 속인 사건이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이고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저 결혼하고 나면 혼자 계실 엄마가 좀 걱정이 되었지만 신혼집이 친정집에서 20분 거리였고 시댁도 10분 거리로 양가가 다 가까워서 마음이 무겁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는 좀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둘 다 경제력도 비슷했고 집안도 서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남편이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할 때는 상대방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금전이든 건강 문제든 아니면 가족에 관한 것이든 말입니다. 살면서 차차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부부 사이에는 속고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결혼할 때 남편과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부부들도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야 남편이 집을 해오면 여자는 혼수하고 예단하는 거지. 지금은 집도 반반씩 하고 혼수도 반반하거나 예단이나 예물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 역시 처음 시작부터 무리를 하더라도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좀 내긴 했지만 집을 사는 데에 제가 모은 돈을 거의 보탰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툰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 다투긴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예단 문제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죠. 저는 집 사는데 제 돈을 거의 다 보탰기 때문에 혼수량 예단하는 예산이 딱 1000에서 최대한 많이 해봐야 1500 정도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예단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예단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도 첫 아들 장가 보내는데 친척들한테 옷 한 벌씩은 해드려야 한다고 기부는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시네.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해드리고 끝내자. 오빠 우리 집에서 신혼집 사는데 2억 못 해주셨잖아. 그리고 지금 1500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예단으로 하는 건 무리야. 안 돌려받는 걸로 하고 500으로 드리겠다고 잘 말씀드려봐. 솔직히 어머니가 예단을 요구하셨다는 거 속상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넉넉하지 않게 대출까지 끼고 하는 거 뻔히 아시는데 간소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1000만 원씩 요구하시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후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건지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해 하시고 불만이셨어요. 저도 만나면 기분 나쁘고 감정 소모하는 게 힘들어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남편만 보내기도 하고 점점 만나는 횟수를 줄였죠. 딱히 신혼집 등기를 칠 때 시어머니가 공동명의 하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대출을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이자 갚는 건 남편이 해야 하는 건데 왜 공동명의로 하느냐고 하도 난리치시는 바람에 솔직히 더 잔소리 듣기 싫어. 그냥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의를 공동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왜 간과했는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대출이자를 남편이 내는 대신 명의는 남편 명의로 했거든요. 어차피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고 중간에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요. 아무리 서로 좋아 죽는 부부 사이라도 재산 관련해서는 냉철하게 해야 한다는 걸 배웠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신혼 초까지는 여느 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큰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할 때부터 암투병 중이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형제 자매가 없이 외아들이라 저와 남편이 장례를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머니가 65세라는 젊은 나이에 혼자 되시기도 했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터라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장례 끝나고 어머니가 혼자 아버지 없는 게 좀 마음이 쓰여서 저희 집에서 며칠 자고 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니 댁이라곤 10분 거리입니다. 어머니도 집 정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잠은 저희 집에서 한 며칠 주무셨습니다. 어머니 힘드실까봐 남편과 아버지 유품 정리도 다 해드렸죠. 그런데 그 후에도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저희 집에서 주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르게 남편에게 슬쩍 말했죠. 오빠. 어머니,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거지. 매일 오시니까 내가 좀 불편한데. 당신이 이따가 기회 봐서 어머니 모셔드린다고 하고 집에다 데려다 드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좀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 자고 가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매일은 당연히 불편하지. 가끔이야. 상관없지만 나도 일하느라 힘든데 매일 어머니 신경 쓰고 챙겨드릴 순 없잖아. 당신 보고 어머니 챙기란 소리 한 적 없는데 왜 그래? 그리고 신경 써도 내가 쓰지. 당신이 뭘 얼마나 신경 쓴다고. 10분 거리에 어머니 댁이 있는데 굳이 아들 내서 자고 간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남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나 모르게 합가라도 할 계획을 짠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던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한 달쯤 되었는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게 왜 일이 무서운지 모르겠다. 꿈도 매일 꾸고 잠을 잘 못 자는 게 영 힘드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니? 엄마가 밥이랑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오히려 더 편할 거야. 어차피 둘 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엄마가 봐줄 수도 있잖니? 네 신랑한테는 내가 말은 해놨어. 둘이 얘기해보고 언제쯤 들어올 건지 날짜 좀 맞춰봐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젊으신 편이고 혼자 살림이고 청소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같이 살긴 싫었어요. 게다가 신혼이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당연히 불편했죠. 네. 어머니, 그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 혼자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의해 본다고. 그럼 내가 마음이 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신랑이랑 의논해봐. 남편에게 말해서 되도록 같이 안 사는 쪽으로 결론 지을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자주 찾아뵙는 건 몰라도 같이 사는 건 안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저랑 다르더라고요. 여보,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집 팔고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될까?
당신 힘 안 들게. 내가 잘할게.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쓰여. 그리고 어차피 생활비 드리는 거 같이 살면 절약도 많이 될 테고,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싫어. 우리 지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거 알아? 다른 집에 좀 물어봐. 어느 며느리가 젊은 시어머니 신혼 때 모시는 걸 좋다. 그러겠어?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가까이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왜? 굳이 모시려고 하는데 우리 신혼인데 잠자리 할 때도 신경 쓰이고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주말에 쉬지도 못할 거 아냐? 난 싫어. 저는 남편 말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자기 뜻에 따를 줄 알았는데 펄쩍 뛰며 반대를 하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본인도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지 어차피 언젠가는 시부모님 모실 생각 아니었어. 그게 며느리 도리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끼리만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야. 너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싸가지 없단 소리 들어. 저는 남편 말에 갑자기 열이 확 받더군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려고 결혼하는 건데 결혼 생활 편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야? 그럼 불편하게 살아야 해. 그럼 애초부터 당신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를 구할 것이지.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정 그럴 거면 우리 엄마도 같이 모셔.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는데 당신 같이 살자는 소리는 안 하잖아. 우리 엄마를 같이 모실 거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말에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힘드신 거 좀 극복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사는 건 어때? 한두 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나도 같이 살자고 얘기 안 할게. 그래, 일단 한 달만 같이 사는 걸로 해.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우리는 한 달 정도 학가에서 어머니와 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에 모시고 사는 거에서 한 달만 같이 사는 걸로 합의를 봤으니 나름 합리적으로 합의를 본 거라 생각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조금만 참자는 생각이었죠. 당분간이지만 어머니와 같이 지내는 것이 결정났으니 친정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댁은 시댁인데 100평짜리 집에서 살더라도 시부모하고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짧은 기간이라 다행이다만 혹여. 네, 시엄마가 같이 살자는 소리 할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엄마? 너무 걱정 마요. 박서방이 그건 맘대로 결정 못해. 아직 팔팔하게 젊은 양반이 굳이 아들 내외랑 같이 사려고 하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 아유, 암튼 엄마는 걱정된다.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말해줘. 알겠지?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우리 부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어머니 댁 작은 방에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녁에 우리 부부가 있을 때만 들으라는 듯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다른 집은 시어머니랑 같이 잘만 산다더라. 너 왜 알지? 니들 결혼식 때 갔던 엄마 친구, 그 집은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화목하게 지낸다는데 우리 집은 나 혼자 이게 뭐니? 주말에 쉬는 것도 좋다마는 같이 좋은데도 니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 좀 좋니? 괜히 제가 대꾸하거나 남편한테 기분 나쁜 티라도 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제가 못 들은 척, 네, 하고 대답만 하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그냥 외롭다고 혼자 살기 싫다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꼭 남편이 저랑 같이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십니다. 다른 집은 시어머니 혼자 있으면 모시고도 잘 사는데 너는 나 언제 모시고 살 거냐? 언제 합가할 거냐? 계속 징징거리셨습니다. 남편이 똑 부러지게 제가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린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지금 우리 아기도 없는데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기더라고요. 남편의 입장은 어머니가 자기 장가가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모질게 얘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자꾸 합가 얘기하고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서 성질을 내는데 저도 어머니 댁에 있는 게 정말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자식 입장에서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 아들은 제 남편이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의 아빠가 되고 저와 결혼하는 그 순간 새로운 가정을 꾸려 가장이 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곳에 사시는 어머니 댁에 최대한 자주 들르는 거 여기까지가 결혼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와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동안 잘해드리면 좋죠. 친엄마한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아들을 옆에 두고 사시는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잘해드리고 싶다가도 마음이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잘 대해드리면 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실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진심으로 좋아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야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힘든 채로 약속한 한 달이 되어 가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집에 가기 일주일이 남은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웬 처음 보는 남자가 거실에 어머니랑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찾아온 먼 친척이거나 손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면서 옆에 불러앉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예, 아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너한테는 기회 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숨길 이유도 없을 것 같구나. 인사해라. 네 남편 형이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남편한테 형제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 신랑은 친형이 아니고 내가 실은 내 시아버지가 재훈이야. 그 전에 전 남편한테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내 아주버님이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사는 게 영 시원찮아서 그동안 너한테는 불편할까봐 얘기 안 하고 있었어. 연락은 계속하고 도와주고 지내긴 했다마는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말은 하지도 못하고 얼결에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은 그동안 형이랑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지 반가워하더라고요. 일단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형 있다는 말 안 했잖아. 너무 황당하다. 어머니가 재혼이라는 것도 나 처음 들어. 그건 그렇다. 쳐도 이복 형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냐? 아, 그건 어머니가 당분간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못한 거야. 언젠가는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고 일부러 속일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당분간 어머니가 같이 지내자고 하니까 그동안 당신이 잘 좀 챙겨드려. 저는 몰랐던 남편 형제를 알게 된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더 걱정되는 건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의 지금 행태였습니다. 딱 봐도 정갈하지 못한 지저분한 외모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눈빛도 좀 이상했습니다. 내가 잘 챙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말이야. 지금 뭐 하시는 분이야? 아까 보니 당신이랑 술 마실 때 장난 아니게 많이 먹던데 건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이 집에서 계속 사려고 오신 거 아니지? 오빠 그냥 우리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어차피 당신 형이 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면 우리가 계속 있을 필요 없잖아. 저는 남편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게 당분간만 좀 같이 지낼 생각이야. 어머니가 당분간 가족끼리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셔. 우리 어차피 금방 나갈 거잖아. 기왕에 참은 거.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줘. 여보, 그 집에 남편 형까지 같이 지낼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짐 싸서 돌아가고 싶었죠. 오빠 시댁에서 지내는 것도 싫은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황당해. 그리고 그동안 당신 가족들은 나한테 당신 형 있다는 것도 속인 거잖아. 왜 그렇게 해야만 했어? 미안하다. 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형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어머니가 그 전에 결혼했던 식구들하고 연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거든. 그래서 엄마도 형을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대. 나도 어릴 때 엄마랑 가끔 형을 만나는 게 전부였고,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뿐인 형이잖아.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남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어쩌겠습니까? 이왕에 이렇게 벌어진 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가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마땅한 직장도 없는지 평일에 출근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성격이 남편과는 달리 괄괄한 성격이셨습니다. 처음 본 저한테도 재수 씨 하면서 저녁 때 퇴근할 때 뭐 좀 사달라는 식으로 거리낌 없이 말을 하더군요. 남편보다 5살이나 많은데 하는 짓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받는 건 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어릴 때부터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런지 아주 떠받들 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어머님이 아주버님께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저를 보채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41살에 직업도 변변치 않으면 외모라도 훤칠하든가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을 누구한테 소개해 준다는 말입니까? 내 친구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아가씨 없니? 아니면 괜찮은 언니라도 누구 있으면? 네, 아주버님한테 소개 좀 시켜줘라. 어머니 제 친구들 다 남자친구 있거나 시집 갔어요. 지금은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한번 알아보긴 할게요. 제가 이렇게 애써 둘러대면 거절하는 줄 알고 적당히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버님까지 한술 더 떠서 제 카톡으로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맨날 술 드시고 문자를 남기시는데 참 곤란한 상황이더라고요. 애서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에 당신 형님한테 소개해줄 만한 친구는 없어. 아주버님 나이도 많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소개해줬다가 내가 욕먹어. 앞으로 나한테 그런 말 못하게. 당신이 살짝 말씀 좀 드려봐. 그런데 남편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가 아주버님 결혼할 여자 소개해 주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야. 우리 형이 뭐가 어때서 그래? 지금 일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원래 장비 쪽 기술이 있어서 돈 버는 건 문제 없어.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은근 기분 나쁘네. 이러길래 제가 솔직히 말해 줬습니다.
아직까지 여자 없고 결혼도 못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냐? 오빠도 내가 콩깍지만 안 씌었으면 결혼도 여태까지 못하고 아주버님처럼 있었겠지 했더니 갑자기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더니 방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뭘 그렇게 말을 잘못한 건지. 솔직히 재수 씨가 시아주버님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준 게 묵을이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저 역시 남편의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그날은 시댁에서 나와 친정에서 엄마와 같이 잤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자초지령을 말씀드리니 뭐 그런 집구석이 다 있냐면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가겠다고 하시는 걸 제가 해결하겠다며 겨우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 집에서 빨리 나와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시어머니네 있다가는 시아주버님한테 괜히 봉변이라도 당할 것 같아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사과는 하더군요. 자기도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고 저도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시아주버님 때문에 크고 작은 일로 쏙쏙겠구나 싶어 남편에게 집으로 당장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이 조금만 더 있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루라도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하고 같이 있기도 싫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집으로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오빠 마음이 불편하면 당분간 어머니 댁에서 같이 지내. 나는 상관없어. 대신 나는 우리 집에 가 있을게. 지난주에 갔는데 먼지가 많이 쌓이고 해서 집을 더 비워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난데없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저기 지금 집에 못 들어가. 집 비워놓은 김에 작은 방 결로 생겨서 곰팡이 생긴 거 공사하는 중인데 내가 정신없어서 말을 미리 못했네. 도배하고 베란다 방수하는데 한 2주 걸린대. 그거 다 되면 가자. 오빠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걸 마음대로 하고 그래 미리 알았으면 내가 가서 이것저것 얘기할 텐데. 일단 알겠어. 집을 손보는 중이라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가본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가 어제도 갔다 왔다면서 나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남편이 뭔가 나에게 말할 게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불러다가 무슨 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돈을 형님한테 좀 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또 무슨 소린지 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했죠. 여보, 형이 얼마 전에 술 먹다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었나 봐. 그래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 합의 비용하고 기물 파산한 거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데 형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저는 여기서부터 일단 기가 막히고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솟았지만 이왕 벌어진 일 수습은 해야 했기에 물어봤죠. 그래서 필요한 돈이 얼마라는 거야? 6천만 원 형이 술 먹고 차도 봐. 가는 모양이더라고. 여기저기 합의해 줄 때가 많아. 나는 형한테 빌려주고 싶지만 당신이 반대하면 안 줄게.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나도 열받아 형 때문에 6천 당신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려봤어. 그걸 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데 난 싫어. 내 잘못도 아닌 일인데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 범죄에 대해 합의금을 왜 우리가 해줘야 하는지 저는 남편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싫다고 했으니 그 돈은 주지 않겠다. 하길래 다짐을 단단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 해주면 어머님이 폐물이라도 팔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저는 모른 척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버님은 제가 있는데도 남편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엄마랑 다른 거 눈치 하나 안 보고 편히 살았으면서 형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내 인생이 제일 불쌍해. 너는 결혼도 하고 집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사는데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참으려다가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갑자기 그런 큰돈 드릴 만한 여유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은 아주버님이 저지른 일이니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저희 내외한테 이러실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하니 아주버님은 저보고 건방지다는 둥, 가족끼리 예의가 없다는 둥, 내일 은행 가서 목돈 없는지 같이 확인해 보자는 둥,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도 당연히 저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완강히 거절하는 제 모습에 아주버님을 진정시키면서도 저를 그렇게 안 봤는데 못돼. 처먹었다면서 욕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집 놔두고 이게 뭔 짓인가 싶었죠. 저는 겉옷만 대충 걸치고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이나 짐을 대충 챙겨서 시어머니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이 붙잡았지만 친정에 갈 테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뿌리쳤죠. 친정에 갈까 했지만 엄마한테 걱정을 또 끼쳐드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 집에 발길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요.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도착해서 비번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려서 이상하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꿨나 하고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웬 아저씨가 누구요? 하는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제가 실수했나 봐요. 저는 실수로 충수를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호수가 502호가 맞는 거예요. 저희 집은 503호였고 제가 충수를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문 닫고 들어가려는 아저씨에게 잠깐만요. 라고 소리치고는 여기가 503호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201구동 503호 제가 살던 집이 맞는데 아저씨 누구시죠? 제가 문을 붙잡고 놀란 얼굴로 묻자. 아저씨는 깜짝 놀란 눈으로 우리가 이사를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뭔 소리요?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살던 집인데 지금 이분이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신 거냐 물었더니 자기는 박기철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했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사를 들어왔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박기철은 제 남편 이름이 맞고요. 남편이 그럼 나 몰래 집을 팔았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저 실례하지만 제가 그 박기철이라는 사람 와이프예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판 거 같은데 혹시 매매 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도저히 못 믿겠으니 매매 계약서를 보여달라 했고 아저씨가 당황해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곧 계약서를 가지고 나와 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원, 이런 경우가 있나? 대개 남편이 안 사람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집이 남편 단독 명의라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놀랐네요. 무슨 사정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새댁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우리 집이었던 그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속아도 단단히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남편과 시댁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고 그 집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을 나 몰래 팔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길래 저는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기 싫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죠. 남편을 만나니 머리를 쥐어뜯어 버리고 싶었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집 팔아버린 거 이것도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거야. 집에 가자니까 차일피일 미룬 게 이것 때문이었어. 나 몰래 집 팔려고 그런 거냐고 울면서 소리치는 절 보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상황이 좀 급박했어. 어머니 집에 올 때부터 형이 사채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좀 돈을 좀 해달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이자가 말도 못하게 불어나는데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것 같아서 집을 급하게 팔았어. 나중에 다 설명하려고 했어. 어차피 지금 어머니가 사시는 집도 우리 거 될 거잖아. 그거 생각하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형은 나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못 컸어. 나는 형 도와주고 싶어. 우리 다른데 전세 얻을 돈은 있으니까 걱정 마. 당신 싫다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고집 안 할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같이 살고 말고 할 문제 아니야? 당신이 날 속이고 우리 공동재산인 집을 판 게 문제야. 그 집에 내가 결혼할 때 2억 보탠 거 잊었어. 아무리 명의가 당신 거라도 적어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말했으면 당신이 순순히 팔라고 했을 거야. 아니잖아. 집만은 절대 팔 생각이 없었잖아. 당신 동생이 돼서 빚 때문에 직장도 못 나가고 있는 형을. 그럼 아예 모른 척 해야 했어.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형도 일하면서 갚는다고 했고 그깟 집은 당신이랑 나랑 둘이 벌어서 또 금방 사면 되는 거잖아. 집을 살 수 있다고 그 집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다른 데도 집값 다 올랐고 그만큼 대출 껴서 사야 하는 건데 또 어떻게 무슨 수로 집을 사냐고. 당신 솔직히 말해. 당신이 얼마 갚아주고 돈 얼마 남았어.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 나는 이미 당신하고 같이 살 생각 없어. 내가 보탠 돈 받아서 이혼할 거니까 내 돈 무조건 마련해 놔. 남편은 우리 신혼살림까지 전부 창고에 보관해 놓은 채 치밀하게 저를 속였던 거였습니다. 이혼한다고 펄펄 뛰는 저를 붙잡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에 더 화가 날 뿐이었죠. 더 이상 그 집 시모와 남편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가서 이 사태를 엄마에게 다 말하고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박서방이 어쩜 그렇게 음흉하게 너를 속일 수가 있니? 내가 당장 네 시모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엄마만 믿어.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집을 나가려는 엄마를 일단 말렸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이미 그 사람들 호주머니로 돈 다 들어갔고 소송해서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어휴, 뭐 그런 썩을 집구석이 다 있니? 내가 처음에 예단 문제 있을 때부터 그냥 결혼을 파투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이 일을 어쩌니 엄마는 분하고 속상해 하시면서 며칠을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저는 며칠간 직장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했죠. 결혼할 때 제가 돈은 보탰지만 명의는 남편의 단독 명의였기에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상담 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고객님 경우에 이혼 사유가 남편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남편 단독 소유더라도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기여하신 바가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활동도 하셨기에 원래 보태신 돈보다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혼이라는 게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소송하면서 비용이 드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남편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이 짧지만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내고 싶어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요. 저는 시간을 질질 끌기 싫었고 협의 이혼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착수금 500을 건네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이 갈 거니 위자료와 내가 집 살 때 보태 놓은 돈 마련해 놓으라고 짤막하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로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지 제가 친정에 도착하니 저보다 먼저 와서 우리 엄마에게 등짝을 맞고 있었습니다. 박, 서방, 자네를 그렇게 안 봤는데 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더 이상 그 집안에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혼하라고 했네. 자네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알리고 우리 딸 돈은 전부 돌려주게. 그리고 더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엄마는 이미 맘이 돌았었던지라 이혼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도 없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시댁의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오빠, 그만 돌아가 당신 집으로 이혼소장 가면 법원에 출석이나 잘해. 난 오늘부터 당신 식구 아냐?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제 말에 남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둘이 벌면 금방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용서할 줄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오늘은 그냥 갈게. 당분간 연락 안 할 테니까. 이혼하는 건 조금만 더 생각해봐. 100번 생각해도 내 맘 안 바뀔 것 같아. 나는 당신 집에서 당신 형 뒷바라지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추호도 없어. 돌아가. 당신이 인연 끊고 싶다고 하면 내가 다 끊고 살게. 그러니까 이 엄마는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자기 가족과 연가지 끊겠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연을 끊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것에 너무 크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이 유지될 순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머니도 남편이 집 팔아서 나온 돈으로 형빚 갚아줬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저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속였다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가고 한동안 어머니 전화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에서는 우리 집을 망하게 한다는 둥,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으면서 유세 떤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들을 하길래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혼할 때 제가 보탠 집값 2억과 위자료 1,000만 원, 그리고 예금 재산과 주식을 분할해서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처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놓고 보면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나라는 결혼한 당사자들보다 그 주변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야, 저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경제적으로 힘든 건 부부가 극복할 수 있지만 신뢰가 깨져버린 건 회복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가족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사연 참고하셔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보며 긴 얘기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결혼할 때 부부가 함께 집을 마련한다면 반드시 공동 명의로 하세요.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정말 모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